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사실상 패배의 기운이 짙어진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하자는 말과는 달리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4일자에서 러시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전쟁의 장기화를 깨고 있다 그랬습니다. 푸틴이 새해 전날 공개한 그 영상에서도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젠 전쟁이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푸틴은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서 오로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벌어지는 러시아 영토 회복작전이라고 치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인들의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애써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전으로 끝내렸던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더불어 초기에 기세등등하던 분위기는 사라졌죠.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되면서 이 전쟁 동원령까지 내리게 됐습니다. 급기야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면서 푸틴은 이 전쟁을 공식화하고 더불어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실생활에서 대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푸틴에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사라졌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불편한 속내가 엿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 점령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마키우카에서 벌어진 대참사 소식이 이 러시아 내부에 대대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러면서 이 분위기 악화가 우려가 되니까 크렘린궁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푸틴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만든 군 지도부를 비난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선전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에 책임 있는 어떤 당사자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방부는 사망자 가족에 대한 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의 이런 대응은 지난해하고는 사뭇 다르죠. 지난해 4월에 흑해에서 벌어진 모스크바 함 침몰 사건 때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맞아 침몰했다는 뉴스를 절대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희생자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함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참사에 대해서 숨기고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던 크렘린궁이 이렇게 신속하게 참사 소식을 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상화하면서 여기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동시에 전쟁을 일상 속의 이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의 이런 접근은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푸틴의 새 연설을 군 기지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실시했다는 데서도 확인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그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푸틴의 전쟁을 이젠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와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지금 의로운 전쟁, 러시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러시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점령이라는 이 푸틴의 원대한 꿈을 이미 포기했죠. 지금의 현실적인 목표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러시아 총참모장 게라시모프도 지난 12월 22일 러시아의 현재 초점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나머지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하려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점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더 후퇴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내놓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푸틴의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표토르 대제의 꿈을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으니까 러시아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한 표토르 제제라는 이미지 동일시를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우크라이나를 속국화하면서 자신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또다시 압승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푸틴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패전의 분위기가 짙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전쟁의 명분을 우크라이나 속국화가 아니라 서방 세계하고의 대결로 전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전쟁 성패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에게 대응해야 될 러시아 국민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이 패배로 끝나게 되면 푸틴의 정치적 생명도 같이 끝나게 됩니다. 푸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만큼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결코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휴전한다 그러면 푸틴은 체면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휴전을 승인하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푸틴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휴전 조건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미국 역시 전혀 거론할 가치가 없는 조건이라고 묵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자전거에 푸틴이 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자전거가 스톱하면 푸틴은 죽습니다. 어떻게든 이 내리막길을 연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푸틴이 꾀하는 전쟁의 장기화는 푸틴 저 혼자 살고자 러시아 국민들을 인질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모는 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전쟁의 실패 책임에서 푸틴은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동안 전쟁의 실패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선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푸틴은 이제 전쟁의 일상화를 추구할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제2의 전쟁 동원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 12월 31일 러시아가 수일 내에 남성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할 계획이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을 위해서 또 다른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추가 동원령이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면서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쟁 상황을 알리면서 전쟁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전장 상황이 러시아에게는 그야말로 불리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란과 북한에서까지 이 미사일과 드론을 수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식량 다 털어먹고 이젠 죽자 이렇게 결의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지금의 러시아 공격은 휴전을 재촉하기 위한 공세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는 예상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공을 가면서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푸틴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꼼수는 한두 번으로 촉합니다. 그 효과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대공세를 펼치는 것은 꼼수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휴전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푸틴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추운 겨울을 무기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의 에너지 수출을 막으면서 겨울 대반란을 꾀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날씨는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은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가지고 새해 첫날 유럽에서 최소 8개 나라가 역대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라고 미국 시간으로 3일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크림반도 외 지역에서 1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예상 밖 이상 기온은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가 힘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푸틴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날아간 셈입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서
푸틴이 서방 진영과의 유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미지를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그러니까 202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2023년은 푸틴의 운명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계속 진군하면서 푸틴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버린다면 푸틴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또한 러시아 내에서 전쟁 지속에 대한 반대 여론도 푸틴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자, 푸틴이 과연 2023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